네, 안녕하세요. 관계 그리고 몰입을 뭐지? 관계 그리고 몰입을 발표하는 신규민입니다. 책은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우선은 두께가 너무 저에게 딱 맞는 두께였고, 그리고 글 써진 곳도 너무 명확하게 써져 있어서 저는 좋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되게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질문을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을 법한 부분은 저는 이제 관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관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챕터를 나눠서 설명한 부분은 챕터 6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 이 부분인데 책 전반적으로는 몰입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되게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기의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이고, 그리고 행복은 역시 인간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미아이가 제시한 부분은 합치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든지 정도밖에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내면화한 공동체의 기대 수준에 개인이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가, 즉 사회화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밖에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관계의 몰입은 결국엔 내 것이 아니다. 다른 것들에서는 내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관계의 몰입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아닌 것에 대한 저의 조금 더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관계라는 것은 결국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엔 자기와 분명히 자기 아닌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아까 저기서 얘기할 때도 나왔던데 20년 전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포착했던 관계에 대한 몰입의 어떤 실마리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까가 이제 제가 질문을 준비해온 차관점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해 하면 뭐 좋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10분 안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10분이라는 제한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루이스 브리넬의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루이스 브리넬의 욕망의 모호한 대상은 제목 그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줄거리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중년의 계급 높고 돈 많은 남자가 계급 낮고 돈 없는 18세의 여성을 사랑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다른 정치, 사회, 문화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그 코치타라는 여배우를 처음부터 감독이 더블 캐스팅을 했습니다. 더블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감독이 돈이 없어서 더블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는 이 연애 관계가 엄청 밀당이 심해요. 극단적인 밀당인데 영화를 보게 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하겠고, 이제 그래서 이때 관능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와 그리고 관능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를 이렇게 두 개로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 바티유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실체적 존재인 이 코치타라는 인물이 바뀜에도 자기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의 이제 의견은, 이제 바티유는 이 사람 실체적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이 가장 다수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캉이라는 철학자의 의견을 조금 더 의견이 아니고 이론을 가져왔는데요. 라캉은 욕망이라는 것은 요구에서 욕구를 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필요하고 바라는 건데, 욕구도 마찬가지지만 욕구라는 것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족되지 않은 그 어떤 것, 절대 충족될 수 없는 것을 욕망이라고 했는데요. 예시로 엄마 배고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교가 끝나서 집에 왔어요. 엄마 배고파 해서
했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요. 근데 식탁 위에 엄마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놓고 간 거죠. 이걸로 맛있는 밥 사 먹어라. 그래서 맛있는 밥을 사 먹었어요. 근데 엄마 배고파에 그 배는 부를지라도 엄마 배고파의 그 욕망은 사실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서 나왔던 건 사실 엄마와의 어떤 친근감 아니면 어떤 엄마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의 어떤 중첩적인 어떤 욕망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얻어서 이제 각 관계의 몰입의 정도와 빈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가 저희 첫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각 관계를 제단이 아니고 미아이가 책에 나눠준 것처럼 연인, 친구, 가족, 직장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4개로 나눠봤고, 그리고 각 관계마다 가질 수 있는 욕망, 그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은 다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라캉은 환상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아의 그 몰입의 즐거움 47페이지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제의 난이도와 실력에 따라서 그 8분면으로 나눠서 이제 몰입이 될 수 있는 정도에서 뭐 각성이나 자신감이 있을 때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론에 따르면 이제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어떤 것,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관계에서의 원동력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따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얘기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20년 뒤에는 각 관계, 4가지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연인의 관계에서는 앤소니 기든스의 성, 사랑, 현대사회의 친밀성의 구조변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낭만적 사랑의 시대는 끝났고 합리적 사랑의 시대가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낭만적 사랑인 것은 숭고한 사랑, 결혼이나 영원적이고 정신적이고 질서적인 걸로 대비되는 사랑이고, 열정적 사랑은 연애와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무질서한 사랑, 이것이 2개가 합쳐졌을 때 어떤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서사를 만들어 왔다가 이제 기든스가 얘기하는 거였고, 이제 요거는 끝났고 이제는 합리적 사랑이 시작됐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섹슈얼리라고 소위 원나잇이라고 얘기되는 거인데요. 그래서 이제 릴리스 러빈의 연구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89년에 18세부터 48세에 남녀의 그 연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10대 소녀들의 그 성인식, 연애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달라졌다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여기 제가 미리 몰래 적어왔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결혼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내년에도 같이 있을 거냐고 물어도 그것도 잘 모르겠다. 대부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는다. 그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이런 합리적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연인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고, 우정에 대한 욕망도 어쩌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미아이는 우정이 가장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합치점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몰입의 정도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관계고 가장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진화될수록 진정한 우정을 점점 찾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각각 사회 집단이 구분되기 때문에 우정의 연결성이 끊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몰입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이제는 SNS 등의 ICT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우정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아이는 역사적으로 공간적 일체감만으로도 가족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점점 혈연, 경제적 지원, 거기서 경제적 지원이 충족되고 나니 정서적 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구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1인 가구가 거의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인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정서적 보상을 바란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더불어서 성 역할이 붕괴됨에 따라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욕망도 가져왔는데 잭 웰치는 이제 잭 웰치의 구조조정이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 사례라서 가져왔고요. 뉴트런 잭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건물에 방문만 하면 건물만 남고 사람은 다 없어진다 해서 별명이 뉴트런 잭이라는 별명을 붙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암묵적 종신고용 계약, 조직에서 바라는 암묵적 종신고용 계약이 파괴되고 이제 유연한 노동 구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엔잡 시대라고 일컬어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직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됐고요. 질문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사례들을 위주로 10분의 제한된 시간 내에 가져와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실력은 아까 X축, Y축에서 그 X축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관계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에서 느꼈던 성공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 표에 대해서 온전하게 서로 이제 동의한 다음에 각 관계에 대한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Q&A 받겠습니다. 와.